네, 안녕하세요. 아이디본산 권상한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건축 시공 회사 아크랩 건설 사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을 전체적으로 담당하시는 우리 이사님 통해서 시공에 관한 궁금했던 사항들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크랩 건설의 그 건축 담당, 시공 담당 맡고 있는 이사 주기철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입사하고 이렇게 지내신 지 좀 꽤 되셨죠? 네네, 네. 한 15년 이상. 네. 네. 대표님하고 거의 뭐 같이 시작하셨네요. 네, 거의 의형제 수준. 대표님 사람 좋으신데, 네. 이사님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좋아 보이십니다. 네.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일을 잘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건축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막 소개할 때만 해도 평당 600에서 650 뭐 이랬는데 요즘은 10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네. 이사님 보실 때 평당 어느 정도 선을 봐야 될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코로나 이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600에서 700선 정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뭐 자재비 유통이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지금은 금리까지 올 초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이게 한번 오른 인건비와 자재비는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예상하신 대로 한 1000만 원 가까이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법규의 어떤 강화로 인해서 또 많이 또 제반 요소가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시공비에 올라가는데 좀 타격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좀 예민할 수 있는 어떤 얘기인데요. 시공사를 선정할 때 무조건 싸다 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합리적인 선택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건물을 짓는 건축주 입장에서 어떤 면을 좀 봐야 될까? 그런 저희도 일단은 건축주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뭐 도면도 같이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공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좀 드리고 하는데 시공 업체이다 보니 여러 군데 이제 비교 견적 저희도 이제 참여할 때가 있고 입찰 참여할 때도 있고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일단 일반 건축주분들께서는 보통 전체적인 공사 금액에 대해서 내역은 안 보시고 거의 값지만 보시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긴 1억이고 여기 뭐 7천만 원이다 그랬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그 시공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좀 계신데 이제 나중에 준공 사용 승인이 난 뒤에는 최종으로 공사비 지출 내역을 보면 저희 금액이나 오히려 그쪽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내역적인 부분들을 건축주분들께서는 꼼꼼히 좀 따져보셔야 될 부분.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설계가 나오면 실시 설계까지 나와서 거기에 이제 물량 산출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제공을 해서 이제 시공사들한테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항상 거기서 좀 판단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공사업체나 뭐 그런 데 이제 더 믿고선 하긴 하시는데 그런 데보다는 작은 뭐 중소기업이더라도 좀 미팅을 자주 하면서 그런 신뢰도를 쌓은 그런 시공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했던 사례들을 또 가지고 또 얘기를 또 나눠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 견적을 뽑는 어떤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잠깐 설명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건축사에서 나온 도면을 보고 모든 마감재와 뭐 구조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물량을 산출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물량 산출하고 어떤 마감재에 대한 그런 부분 스펙이나 이런 부분을 정해서 견적서, 공종, 수량 그렇게 해서 이제 공종 단가 뭐 1위대가식으로 이렇게 뽑는데 기본적인 건 저희가 다 하는데 이제 외주분들이 있어요. 그런 전기라든가 뭐 설비, 창호, 금속 이런 부분들은 그 외주 업체들한테 저희가 따로 물량 산출을 해서 뭐 프린트하거나 아니면 도면 채로 이제 보여드려서 견적을 취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든 견적서와 그 외주 업체들한테 받은 견적서를 취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견적서를 제출하는데 가장 힘든 부분들이 이제 견적서를 무조건 빨리빨리 이제 건축주분들께서 이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빨리 시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빨리빨리 쉽게 이렇게 제출을 할 수 있는 공사 업체들은 일단은 한 번은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런 업체들은 예전에 판례, 그런 관례적으로 그냥 뭐 평당 얼마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제일 위험하죠. 일단 견적이란 건 설계 도면과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려면 실시 도면이 같이 첨부되면은 디테일 도면이 상세 도면이 첨부돼야만이 이제 제대로 된 견적서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같은 도면을 가지고도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정확하게 다 똑같다는 생각이 좀 안 들더라고요. 그걸 잘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 또 한 가지요. 공사 기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공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작던 크던 간에 꼭 이 정도 이상 가져가야 되는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가 건축주분과 이제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그 이후로 이제 기간을 말씀드리자면 그 절대 공기라는 말씀에 행정 처리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허가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기존에 구입하신 기존 건물이 있다던가 그런 건축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체를 해야 되는데 해체해서 멸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해체 심의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해체 심의 기간과 심의 착공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한 사용 승인까지 그리고 또 그거 이외에 건축물에 대한 착공 신고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또 심의가 구토 심의도 있고 또 미관 지구면 미관 심의가 또 있습니다. 또 이제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단열 심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단열. 그런 부분 열 관리율 같은 거 또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의들을 다 거친 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착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기간이 못해도 2달에서 3달 이상은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면 보통 10층 이하의 건물 정도는 지상으로만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리고요. 지하층이 있는 경우에는 뭐 1개 층이면 뭐 1달 반, 네, 뭐 2개 층이면 한 2달 반 정도, 그 정도 기간을 잡고 건축을 계획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3개월을 일단 착공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착공을 해도 6개월, 7개월은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 참 이거 양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끝내서 대출을 지금 최소화 시켜야 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 공사 기간을 얼마를 줄 거냐, 얼마에 끝낼 거냐 이런 거를 가지고 시공업체들하고의 또 선정 기준에 좀 포함을 시키는데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끝내고 싶으신 마음 아닐까. 네네. 저한테 또 많이 의뢰하시는 분들이 그 시공사 하자는 없나요? 하자 안 나게 잘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네네. 하자 없을 수 있나요? 하자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이게 건축물이 이제 바로 시공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그 건축물에 맞춰서 마감재들이 조금씩 이동을 합니다. 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씩은 하자가 생긴다고. 하자 없을 수가 없다. 하지만 저 업체가 하자가 났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을 수 있는 시공사냐. 나는 그렇게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뭐 그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 이행 보증보험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얼마나 잘 처리를 해줄 수 있고 노력을 해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하자 없냐? 있냐? 이런 질문은 조금 우문한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닐까 싶어요. 공사 중에 이 중간에 시공사를 바꾸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물론 다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이제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런 보상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서 뭐 시공사를 바꾸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원래 중간에 들어와서 공사하겠다는 시공업체도 좀 이상한 거고 일단 처음부터 그 업체를 맡겼으면 일단 최대한 서로 이제 신뢰하면서 믿음 쌓아가면서 믿고서 끝까지 공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처음에 발을 디딜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질문사항인데요. 만약에 이사님께서 팁을 주신다면 건축주들이 현장에 왔을 때 좀 체크를 해야 될 상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사전 지식이 없으시다면 건축에 관해서 어떤 사전 지식이 없으시다면 지금 예전처럼 뭐 철근을 빼먹거나 콘크리트를 빼먹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단열입니다. 단열. 그러니까 현장 가셔서 볼 때 단열재 이제 그런 규격이나 내가 견적서 내역에는 뭐 200mm짜리였는데 오늘 현장에 와보니 100mm짜리가 있다. 뭐 이런 거 한번 의심해 보시고 이제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 전기 공사 중에 원래 보통 CD관 전선관 속에 전선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행 안 하고 그냥 알선으로만 배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화재 위험이나 누전, 단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체크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외부
배관들, 네. 뭐 배수 배관은 괜찮은데 급배수에서 이제 급수 배관 내지는 다른 소방 배관들, 근생에서 이제 소방 배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단열재, 보온재가 잘 돼 있는지, 겨울에는 또 얼어서 동파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온재 같은 거 잘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감재,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타일 분명히 견적서에는 유럽산으로 들어왔는데 패키지 그 박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분명히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지 마시고 현장 가서 이제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목공사라든지 큰 골조공사 봐도 모르죠. 그런 거는 아무리 설명해서 맞게 하는지 어떤지 이런 건 잘 모르지만 레미콘들이 이렇게 온 시간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레미콘을 이제 시간별을 잘못 받아서 한번 1차로 콘크리트 부었어요. 그다음에 한참 후에 또 이렇게 붓게 되면은 또 거기서 또 발생하는 또 결로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배차 간격 뭐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고요. 아무튼 뭐 체크할 거 많은데 시공사 대표님, 현장 소장을 좀 믿고 이렇게 잘 협조해 드리는 게 또 시공사 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품질의 또 향상이고.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현장에서 뵐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제일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건축 공부, 건축 시공 어떻게 하는지 이런 공부보다는 건축 시공사 선정, 건축사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더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디 부동산 권상환 대표였습니다. 아크랩건설 이사 주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